연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뭐 여기저기서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제 마음도 힘이 듭니다. 최근에도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되게 깊은 고민에 대해서 뭐 앞으로의 진로나 현재 사업의 문제나 뭐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통화를 끝내는데 끝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좋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대들이죠. 좋겠다. 나는 그런 순간에 사실 힘든 척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포지션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나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랬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할 거고요. 또 이렇게 각 잡고 하는 라방은 호흡도 길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목을 좀 풀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먼저 켰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또 앞에 사람들 이렇게 실제로 없는데 얘기하고 그러는 거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SNS 라방은 저한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예. 함께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기도 싫은 내 얼굴을 계속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노출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영역인데 기본이 제일 어렵잖아요. 예, 뭐든 시작 지점이 제일 어렵죠. 근데 그 가장 어렵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려면 또 전달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긴장도가 올라가요. 저도 힘든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혹시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안녕하세요 문봉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조차도 개인적인 삶과 또는 사업에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노출일 거예요. 그 노출이 곧 또 광고랑도 직결되니까 요즘 배민 때문에도 뭐 기획 프로그램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죠. 배민이 202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3%가 넘었었대요. 그리고 8천억 정도가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뭐 적자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수수료 막 올라가고 광고비 올라가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플랫폼의 독과점 생리 특성상 플랫폼이 만드는 정책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업자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고 그 효율이 점점점 낮아지니까 그래서 힘드신 거죠. 오늘 이야기가 정말 벌써 봐도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과 일과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응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우투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잡아드리는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라방이나 뭐 교육을 통해서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데 제가 말 한마디 이렇게 안답시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식당에 대해서, 카페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어떤 센터에 대해서, 샵에 대해서, 온라인 뭐 사업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여러분이 관점과 생각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하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5분밖에 안 남았네. 라방하기 싫어지네.
긴장되네. 힘들어지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녕, 최정민님. 네.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해주면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잘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럴 실력과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저 많은 별을 다 세어 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요런 노래를 12월에 있을 JYP 팬페이지 팬미팅 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잘해보겠습니다. (2분) 남았네요. 잘하자. 오늘 라방 저장하지 않습니다. 네. 왜 저장하지 않냐면요.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이고 그게 조금 더 신중하고 깊고 심도 있게 다룬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맞겠죠? 헌데 저는 딱 제가 생각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수준이 있는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내용들은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건 가능합니다만 영구적인 저장이라든지 공유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게 어떤 지식 컨텐츠, 정보가 받아들여지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뭐든 그만큼의 가격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지불해야 더 소중함과 귀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노래 한 소절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비공개.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라방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금요일인가 영현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일요일날 라방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일요일날 밤에 내가 가끔 라방을 하니까 이분이 못 쉬나? 해가지고 뭐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뭐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 하면 좋겠냐 라방을 그랬더니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뭐 항상 수업도 모집하고 있고 이렇게 컨텐츠도 판매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라방 같은 걸 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필요성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이런 컨텐츠를 구입하거나 수업에 참여 신청을 하시는데 저보고 너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게으르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노력을 해라. 그 말씀을 듣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이틀 동안 틈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께 라방으로 들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 노출 같은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근데 그걸 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영현님은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업 신청하신 모든 분들하고 사전에 전화통화하고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빽빽하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못 챙긴 것 같으면 또 못 챙겼다, 안 챙겼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제가 혹시 이제 뒤풀이 때 이렇게 다른 테이블 안 가고 있으면 제 옆자리 오셔가지고 여기 내가 맡을 테니까 절로 가서 저분들 이렇게 상대하고 잘 모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는 영현님을 통해서 그런 사자성어들을 다시 돌아봐요. 주객전도라든지 아니면 뭐 갑질 사태, 이건 사자성어가 아닌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억지로 만든 시간일 만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만든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농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 억울해요. 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네 글자면 사자성어 맞죠? 네, 갑질 사태 이런 거. 여러분 대박이죠. 오늘 끝내주기 하시는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런 댓글? 야, 돌아버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약속했던 10시 반에서 3분이 지났고요. 코리안 타임도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대신 지도를 확실하게 그려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지도 내용이 여러분이 사전에 뭐 프린트 하세요라고 했던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게 더 많은데 이 더 많은 내용이 끝이 없네요. 더 많은 내용이 제가 뭘 하는 특성상 키워드나 한 문장만 적지 전체를 다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살이 붙으면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제가 호흡을 다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끝까지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조금 일반적인 라방보다 꽤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준비한 걸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셨든 간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라방 하겠지, 그리고 늘 그렇듯 저장 안 한다고 하고서 저장할 거야, 방심하시는 분들이 이 방 밖에 계실 수 있는데, 저 또 아시죠? 안 한다고 할 때 확실히 안 하는 거. 그리고 오늘은 늦게 돌아와서 앞에 거 듣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뭐 이런 말씀 하셔도 뭐 내일 밤 12시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이왕 들어오신 분들은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40분까지 버텨볼 테니까 빨리 다녀오시고, 노트 없으신 분들 노트 펴놓으시고, 필기도구 없으신 분들 필기 하시고, 이거 라방 저장했다가 따로 저장했다가 공공장소에서 트시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똥침을 놓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연말 기념 선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박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보통 강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강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금 약 18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이 중에 20%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20%는 에이 뭐야 이러실 거고, 60% 정도는 뭔가 좋은 걸 들은 것 같아 이러실 겁니다. 그 모든 각자의 상황을, 사정을 제가 다 이렇게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고 힘 빡 주고 듣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 제목은 페이퍼 다 만드셨죠?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사장을 위한 노출 접촉 이야기입니다. 노출. 예, 우리가 뭔가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죠. 내 것을 보여주는 걸 노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접촉이란 말을 썼냐면, 모든 접촉은 바로 그 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노출을 하다 보면 우린 누군가와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접촉을 인지라고도 하죠. 근데 이 접촉이 왜 중요하냐면, 접촉은 우리가 탕 하고 닿는 거잖아요. 닿는데 이 닿는 거가 조금 더 관계가 긴밀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어집니다. 이걸 접속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렇게 이어져야만 우리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까지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접속은 드디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이 접속이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또 그리고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오래 가느냐가 비즈니스에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노출과 접촉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케팅하고 저 오늘은 좀 읽으면서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할 게 너무 많아서 긴장되고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마케팅, 브랜딩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케팅과 브랜딩이 필수적인 요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떤 미션을 완수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등수 매기는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학교를 다녀서 등수가 좋다. 등수가 좋으니까 인생 잘 풀려야지.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회사를 나갔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고과 좋은 점수 받고 경력 쌓이고 성과 내서 연봉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연봉 상승률을 이겨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월급이 더 올라갔고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세상의 물가가 비싸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되게 다양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전의 시대는 조직에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내가 누군가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주는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개인의 삶도 일종의 사업가의 삶과 똑같은 그런 자유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무한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이나 책, 영상, 강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난 거고요. 브랜딩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사실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게 브랜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딩이 돼야만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브랜딩을 이제 일반 기업체나 대기업이 아닌 개인도 할 수 있는,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인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 마케팅과 브랜딩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시작점에 해당되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다룰 노출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특정 시장을 공략하거나 또는 나의 독립시장을 만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이름값을 높이거나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해도, 즉 마케팅과 브랜딩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첫 시작은 내 존재가, 내 상품이, 내 서비스가 누군가한테 노출돼서 인지되어야만 가능해지죠. 때문에 노출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시작 중에 시작입니다. 네. 보이지 않으면 접촉할 수 없고 접촉하지 않으면 접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노출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본론 안 나오지만 이 개념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도 몰라,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몰라, 브랜딩에 대한 개념도 몰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how to,
어떻게 해야 돼? what? 뭐 해야 돼? where?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배우세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 없는 나무가 되니까 금방 무너지거나 썩어버리거나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아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노출이 왜 필요하다? 마케팅을 잘하고 싶고 브랜딩을 잘하고 싶어도 어차피 나를 인지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고객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지를 위해서 노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노출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유료 광고와 플랫폼 단위의 어뷰징 방법과 로직이나 알고리즘 파해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이버에도 수많은 광고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도 수많은 광고가 있고요. 뭐 야놀자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물건 팔겠다고 내가 판매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들어가는 쿠팡 같은 데에도 역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판매자가 있으니까 나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출률을 높이는 광고가 또 존재하고 있죠. 참 재밌어요. 광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노출에 대한 비용 지불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고를 쓰지 않고도 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 이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SNS 인스타그램 릴스가 잘 노출되는 뭐 로직과 알고리즘 공부 유튜브 로직과 알고리즘 공부 수많은 플랫폼에 대한 로직과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거기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파회법 그러니까 그 로직과 알고리즘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응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엄청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뭐 몇만 명 만드는 법, 릴스 만들어서 뭐 몇십만의 조회수 터뜨리는 법 이런 부분들 또는 블로그 제대로 써서 상위 노출, 키워드 상위 노출 잡는 법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에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저비용을 내고 고효율을 냈던 광고가 어느 날부터 이 고효율을 낼 수가 없을 만큼 광고비가 점점 상승하죠. 그리고 광고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요. 참 미치겠죠. 그래서 유료 광고는 갈수록 비효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블로그, 카페, SNS, 뭐 다양한 영상 채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로직과 알고리즘은 우리들의 이런 간절함과 상관없이 계속 또 변합니다. 왜? 플랫폼도 플랫폼의 수익성과 플랫폼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로직과 알고리즘이 특정 그룹에게 특정 인들에게 계속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비징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고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배워서 돈 들여서 드디어 나도 이제 뭐 릴스 하나 올리면 빵빵 터지고 유튜브에 계정 하나 만들어서 조회수 탁 터지고 막 이런 걸 드디어 해냈고 글만 쓰면 상위 노출이 빵빵 되는 블로그 드디어 해냈는데 갑자기 네이버에서 정책을 바꿨대. 그 정책 바꾼다 이런 얘기 있죠. 스마트 스토어 로직이 바뀌었대. 알고리즘이 바뀌었대. 뭐 유튜브가 그렇대. 이래버리면 환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로직과 알고리즘 변경, 즉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 발표되면 수많은 채널에서 곡소리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떠신가요? 제 계정 지금 폭망했어요. 뭐 조회수가 급락했어요. 그리고 뭐 순위에서 밀렸어요. 이런 말씀들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균일하게 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이왕이면 그 노출의 반응도가 내가 원하는 반응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노출법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태도이죠. 저는 계정 운영을 페이스북 하나와 인스타그램 하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계정도 아닙니다만 애초에 로직과 알고리즘과 상관없는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올 초인가에도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바뀌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크게 영향을 못 느꼈어요. 예,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늘 미비한 수준이니까. 근데 미비한 수준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내용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균일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튼간에 이런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자꾸 마케팅 브랜딩을 누구나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출 그 자체. 조회수가 많이 터져야 돼. 도달률이 높아져야 돼. 이런 자체에만 좀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내가 뭔가 컨텐츠를 올리고 나를 보여줬을 때 도달률이 높고 노출량이 많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짱이죠. 그것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노출, 무조건적인 도달률이 높아지는 것만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의미는 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는 뭐죠? 그걸 통해서 이익 또는 상담 또는 거래량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방법도, 여러분의 사업이 장사가 잘 되는 방법도, 여러분의 계정이 튼실하게 커지는 방법도 똑같은 프로세스 상에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접촉이겠죠. 노출을 통한 접촉.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접촉에서 서로 합이 맞는 사람과 접속, 이어지는 게 그 다음이겠죠. 이 접속이 되면서 신뢰라든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지면 유무형의 거래라는 걸 하겠죠. 자, 노출을 통한 접촉, 그래서 접속, 그 다음에 유무형의 거래를 하겠죠. 그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가 괜찮다 싶으면 우리는 조금 더 브랜드와 그 다음에 브랜드 추종자와 맺어지는 멤버십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이제 관계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디서 해야 돼 이런 걸 알기 전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가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큰 개념이 뭐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마케팅과 브랜딩이 필수적인 이 사회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노출을 통한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을 통해서 뭔가 서로 합이 맞고 결이 맞으면 접속이란 단계가 발생한다. 그 상태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신뢰도가 확보가 되면 거래라는 게 일어난다.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가 지속 가능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멤버십,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사실 노출에 대해서 알기 전에 노출, 무조건 도달률, 무조건 조회수만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데 필요한 구조입니다. 아, 힘드네. 근데 이렇게 들리시나요? 제가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들리시나요? 저 오늘 지금 사실 힘들어요. 제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오늘 왜 이렇게 긴장시키지? 여러분 잘 들리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들리냐니까 귀가 들리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계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딱 핵심 한 문장으로 전달할게요. 핵심 한 문장. 우리의 노출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고객과의 만남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출은 무조건적인 도달률의 증가나 조회수의 증가가 아니라 거래가 향후에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고객. 직접 고객은 뭐예요? 직접 나한테 사는 사람. 유무형의 거래를 하는 사람. 간접 고객은 누구예요? 그럼 나를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직간접적 고객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거예요. 노출의 목표 뭐라고요? 나와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고객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노출의 목적은 뭐다? 다시 내가 원하는 고객과 이어지는 거를 이후 그 이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 이걸 지향하는 게 노출의 목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뭐 광고 컨텐츠를 만들건 뭐라건 그 자체가 무조건 도달률이 높고 또 조회수가 많고 이건 아니죠. 그러므로 노출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목표가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고 그런 고객을 만나는 거니까 때문에 노출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20여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노출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노출이 출발은 맞아요. 마케팅과 브랜딩이 시작이 되는 출발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출발 누가 해요?
자, 마케팅의 출발 누가 해요? 브랜딩의 출발 누가 해요? 사업의 출발 누가 해요, 여러분? 자, 그 출발은 마케팅의 출발도 노출이 맞아요. 브랜딩의 출발도 노출이 맞아요. 사업의 출발도 노출이 맞아요. 그죠? 그래야 뭐 고객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출발 누가 해요? 대답을 해봐. 수업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 출발 누가 해요, 여러분? 대답하자. 맞춰보자. 용기 있게. 사람이죠. 맞아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누구?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죠. 맞죠. 그 출발 내가 해요. 마케팅의 출발 내가 하고 있고요. 브랜딩의 출발 내가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의 출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마케팅하고 내가 필요해서 브랜딩하고 내가 필요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요. 나예요. 나. 사장. 맞죠?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러므로 노출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노출하는 것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장이 먼저고 나라는 브랜드가 먼저고 나라는 사업이 먼저고 나라는 상품과 서비스가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해야 되죠. 내가 장사를 잘하고 싶다. 그럼 이 가게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야 되죠. 내가 이 상품을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싶다. 그럼 누군가들이 막 사줘야 되겠죠. 그죠? 내가 널리 신뢰받는 이름을 갖고 싶다. 그런 브랜딩을 하고 싶다. 그럼 누군가들이 거기에 반응해줘야 되겠죠. 때문에 그 누군가들에 대해서 그 누군가들과 나 사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먼저예요. 노출 전에 그게 먼저예요. 즉 타겟팅이 가장 우선이에요. 타겟팅. 올바른 타겟팅이 먼저예요. 올바른 타겟팅. 많은 분들이 타겟팅하면 타겟을 정하는 걸 타겟팅이라고 얘기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와 거래할 수 있는 또 내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올바로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정하는 거 그게 타겟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겟팅은 그런 이제 잠재 소비자 또는 잠재 고객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공략하는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나에게 관심 갖게 하고 그들을 나를 우선 선택하게 하고 이런 그들을 공략하는 전 과정을 타겟팅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나요? 아직 거래 전 단계지만 이 타겟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떻게 공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전략을 다 수행하는 걸 그걸 타겟팅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대부터 30대 사이의 뭐 직장을 다니는 젊은 남성 이게 타겟팅의 전부가 아니라 그럼 그 젊은 남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고 또는 어떤 부분들의 기여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 또 어디서 만날 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타겟팅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메모하셨으리라 믿어요. 타겟팅은 타겟을 정하는 것을 넘어 타겟을 공략하는 전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누군가를 공략하고 뭔가를 공략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타겟에 대한 공략법을 전부 다 아는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노출하기 전에 나라는 사장과 그 타겟과의 사이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한 자기 정체성 확립부터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과정 없이 이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부터 접근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죠. 이분 인스타그램에 이분이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고객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어떤 특기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정체성 있잖아요. 너 정체가 뭐야 할 때 바로 그 정체. 그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베이스 캠프에다가 잘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터지는 릴스를 만들려고 하거나 무조건 터지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강박에. 그래서 그렇게 노출이 돼. 뭐 되면 좋지 일단. 근데 됐어. 됐는데 들어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그 노출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노출의 목표랑 위배되는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제대로, 나의 존재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체를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한 타겟이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정체, 예, 프로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프로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열심히 들여가지고 진짜 그 때로는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도 막 유료 광고를 태울 때가 있잖아요. 광고 대행사 만나가지고 집행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유료 광고가 우리의 절박함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무관심 속에서 그냥 스킵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광고들을 스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살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이 되게 많은 광고들을 만나시잖아요. 수많은 영역에서. 그거 막 스킵하시잖아요. 그냥 지나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광고가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서투를 때는 막 1박 2일 때로는 꼬박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만든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정말 노출만 되고 끝납니까? 노출은 돼. 근데 스킵 당하지. 예.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노출만 되고 끝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와 대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 노출이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이나 또는 판매나 또는 공지, 그냥 막 나를 그냥 막 무조건 주장하고 알리는 것을 하는 노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 있다? 봐야 되는 사람, 들어야 되는 사람, 고개를 돌려야 되는 사람을 명확하게 타겟팅하지 않고 오로지 컨텐츠 그 자체와 노출의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응이 목표잖아요. 반응이. 예, 반응. 단순히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반응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뭐 공유나 저장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반응,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반응, 우리 브랜드 나라는 사장, 내 상품에 이익이 되는 반응이 목표잖아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노출은 그냥 사실 노출만 된 거지 의미 없는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출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노출이 1000만 번 되면 뭐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 내 브랜드에 관심이 없고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상품에 관심이 없고 내 서비스에 관심이 없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예요? 노출이 100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100만 번 될 때 난 노출 100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막 내 계정에 들어와서 막 나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다음에 훨씬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는 뭐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 확립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겟팅이 정말 중요한데 그 타겟팅이란 그 사람의 약점, 취향, 선호도, 강점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이따 나오지만 스토킹 해야 돼요. 예. 나의 프로필을 만들고 상대를 프로파일링 해야 돼요. 핵심 문장이에요. 방금 노출을 잘 하려면 나의 프로필, 즉 내 정체를 명확하게 잘 확립하고 특성 있게 프로파일링,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타겟에 대해서 스토킹 하듯이 프로파일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온라인 쇼핑몰 그 컨설팅 할 때부터 진짜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프로파일링. 고객을 프로파일링 해야 된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므로 정체성이 먼저예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타깃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고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누구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또 깊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그의 어떤 결핍이나 두려움이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그의 어떤 결핍이나 필요나 두려움이나 욕구를 해소하고 채워줄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거기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다른 사람과 뭐가 더 다른가, 뭘 더 잘하는가, 뭘 더 오래 했는가, 왜 믿을만한가, 이런 게 정체성 확립이에요. 또는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부분, 기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시면 아마 눈치채시겠지만 이게 바로 시작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게 바꿔 말하면 브랜딩의 첫 번째, 즉 브랜드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부분이에요. 대체 불가적인 요소가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체 불가적인 요소라는 건 완벽한 거예요. 완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중학생들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먹히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먹힐 수 있어. 그럼 타깃이 누구예요? 초등학생이죠. 그럼 초등학생 수준에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결핍, 두려움, 욕구, 니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가? 난 누굴 타깃으로 삼고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 이거를 조금 더 치밀하게 또 협소하게 좁게 집중도 높게 감도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수준이 높게가 아니에요. 타겟은 항상 제가 뭐라고 했죠? 타겟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보다 잘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잘하는 사람 왜 여러분한테 돈을 써요? 어떤 브랜드한테도 그런 돈을 쓰진 않아요. 내가 모르는 영역,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영역, 내가 못 가진 영역, 내가 귀찮은 영역 이런 부분들에게 돈을 쓰죠. 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 말을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가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구의 어떤 결핍,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어떤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노트에 적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잘하면 누구라는 말이 나왔고 타겟이라는 말이 나왔고 문제점이 나왔고 내 해결점이 나왔기 때문에 난 좀 더 자신감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누구의 어떤 결핍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어떤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당신의 상품 개발과 사업 기획의 근원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비누 하나를 팔아도 여러분이 뭐 라면 한 그릇을 팔아도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겠다. 나 이걸로 돈을 벌어볼 거야 한다면 그걸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타겟과 결부시켜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겟이 가진 결핍, 두려움, 욕구, 욕망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감만 믿고 가니까 전략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비용 대비 효과를 못 내면 마이너스 적자가 되죠. 이게 장사가 망하고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네. 다시 당신의 상품 개발과 사업 기획 근원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동네에다가 라면 가게 차리면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을까? 분명히 본 게 있을 거야. 이런 라면 가게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라면 가게가 있어서 이 정도 가격에 팔았으면 좋겠어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했으면 좋겠어라든지 뭐 어떤 테이블이고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타겟과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업 계획서거든요. 자, 그러므로 노출이 먼저가 아니라 정체성, 나에 대한 프로필을 만드는 게 먼저, 두 번째, 고객, 내 타겟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의 프로필과 고객의 프로파일링, 그 사이에서 전략적 행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욕구, 욕망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면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솔루션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자, 잠시만요. 아, 힘드네 진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핵심 문장이 뭐라고요? 노출을 시작하기 전에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그 타겟에게 의미 있는 나의 프로필을 갖춰야 된다. 정체성, 맞죠? 그리고 그 타겟에 대해서 스토커 수준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나요? 핵심 문장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노출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노출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네. 내가 나의 정체성도 확립했고 누구에게 노출할지도 이제 타겟팅도 했고 프로파일링도 했으면 이제 노출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노출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노출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노출의 목적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에 사는 한국에 방금 넘어온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출하려면 적어도 일본어로 노출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거를 뭐 이미지로 만들어서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가 나오죠.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 헌데 그것을 어디에서 노출할 것인가? 이게 세 가지죠. 맞죠? 이게 노출의 3요소예요. 이게 노출의 3요소. 내가 지금 타겟을 한국에 막 오려고 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삼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왜 오고 뭘 원하고 한국에 올 때 걱정하는 게 뭐고 이런 걸 다 파악했어.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뭘 노출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뭘 노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한국어로 하고 있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들에게 쏙쏙 들어오게 잘 보이게 노출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컴퓨터 모니터에다만 써놨어.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어디에다가 노출할 것인가. 어디에 노출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맞죠? 노출의 3요소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 어디에서 노출할 것인가. 그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게 타겟팅이잖아요. 아까 그 타겟팅의 심화 영역인데 타겟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욕심, 돈 벌고 싶어. 이 상품이면 벌 수 있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면 벌 수 있어. 이런 거래 방식이면 벌 수 있어. 이 상권에서 벌 수 있어. 뭐 이런 가게면 벌 수 있어. 또 이런 장소에 자꾸 그거를 버는 거에 집착하시는데 여러분 버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고객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고객한테 반응을 받는 거예요. 맞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버는 게 아니다. 받는 거다.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이해도가 높은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한테 돈 주거나 나한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통법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돈은 받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수업 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해. 잊지 마세요.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거든요. 그러면 남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노출의 3요소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노출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해서 이 누구 내가 타겟한 그 내 타겟에 대한 정보 수집 이 사람이 도대체 나랑 이 사람하고 거래를 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비누를 판다. 내가 만약에 세제를 판다. 내가 그릇을 판다. 내가 옷을 판다. 이 타겟에게 라고 맘먹었다면 이 사람은 주로 그릇에 대한 정보, 세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서 수집할까?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할까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타겟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런 것을 쇼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여러분 쇼핑도 배우는 거예요. 남들의 경험담으로 배우고 남들이 알려주는 지식으로 배우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우고 그들이 설명하는 것 상세 페이지 뭐 또는 블로그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뷰를 보고 배우고 유튜버한테 배우고 인스타그래머한테 배우고 막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 어디서 하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학습 도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파악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스토커 전략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스토커가 어떻게 스토킹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스토킹 하겠어요? 시간 날 때만 스토킹 하겠어요? 그건 스토커 아니죠. 스토커는 뭐죠? 타임라인에 맞추어서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스토커죠. 섬찟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냥 다 관찰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잡지를 보고 어떤 플랫폼을 자주 들어가고 어떤 커뮤니티에 자주 방문하고 어떤 게시판 글을 자주 읽고 특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어떤 유튜브에 특히 열광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에 혹해서 잘 구매하고 또 구매 방식은 계좌이체를 선호하는지 할부를 선호하는지 또는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지 간편 결제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야 돼요. 엄청 많이 연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요 핵심 고객분들도 그룹 지어서 다 특정 물결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좀 이따가 나와요. 이거를 스토킹 한다는 얘기가 바꿔 말하면 아까 그 프로파일링하고 똑같아요. 나의 타겟 고객은 주로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가. 주로 이런 SNS를 많이 봐. 거기서 특히 패션 분야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를 좋아해. 유튜브에서는 이런 유튜버를 따라다녀. 그리고 이 사람이 구매하는 건 주로 옷은 뭐 지그재그 플랫폼에서 많이 사. 또는 무신사에서 많이 사. 아니야 쿠팡에서 많이 사. 내 고객은 쿠팡 쪽에 더 많아. 이런 것들을 쭉 다 살펴가면서 그 뒤를 캐고 다녀야 돼요. 네. 타겟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배우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구매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토커처럼 다 프로파일링을 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거에 흔들리고 또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심을 내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뚫고 들어갈 시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결핍, 두려움, 욕구입니다. 결핍, 두려움, 욕구. 세상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항상 자기만의 결핍과 두려움과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밖으로 넌지시 누가 알아줬으면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안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예, 맞아요. 쪼개기예요. 쪼개고 되게 집요하게 관찰해야 돼요. 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쇼핑플로우 파일 보셨을 거예요. 엄청 집요하죠. 근데 이 쇼핑플로우 파일을 만드신 분들이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몇 분,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 몇 분인데 그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쇼핑 플로우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아세요. 고객을 만나기 전 단계에서 고객이 쇼핑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쇼핑을 마무리한 후 단계까지를 촘촘히 다 쪼개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막 이런 것들 계속 관찰하고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관찰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또 물어본다.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프로파일링 또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는 사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A/B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내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하는가? 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가?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가? 예쁜 얼굴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가? 소리만 들리는 걸 좋아하는가? 웃기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가? 상세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가? 전문인처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옆집 누나처럼 옆집 언니처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가? 우리 타겟 고객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들, 또 쉽게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영역이에요.
그 어떻게 영역도 파악하려면 이미 거기서 스타가 된 사람들 잘 보시면 돼요. 예. 잘 노출하시는 분들, 예. 잘 노출하시는 분들, 그때는 배우면 돼요. 그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잘 노출하는 법 배우시면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노출이 전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지금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정체성 확립, 프로필, 프로파일링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부터는 어떻게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면 돼요. 훔치면 돼. 내 타겟한테 이미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면 돼. 그런 거 프로필, 프로파일링 개념 없이 그냥 그들을 훔치기만 하고 베끼기만 하니까 저 사람처럼 했는데 나는 왜 반응이 없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어디서 노출할 것인가예요. 누구에게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노출할 것인가예요. 일본 관광객이 지금 막 김포공항으로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 인천공항 가서 헤매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김해공항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저쪽 김포공항 가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노출할 것인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 대세를 따라요. 야, 요즘은 저기가 핫하대. 그래서 우르르 막 인스타그램으로 가. 야, 요즘은 또 저기가 핫하대. 우르르 틱톡으로 가. 요즘 또 저희가 핫하대. 우르르 또 유튜브로 가. 또는 야, 전부 다 핫하대. 그래서 전부 다 해. 이거 잘못된 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타깃에 대한 스토킹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 타깃 중에서 타깃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장 시간을 오래 쓰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오늘 정말 다 떠먹여 주세요? 이거는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할 만하니까 공개해 드리는 거지. 그리고 원래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쨌든 어디서까지만 얘기하고 잔소리 하겠습니다. 내 타겟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집착해야 돼요. 스토킹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스토킹의 핵심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디서 뭐 하고 있지?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지? 그 다음 어디서 밥 먹지? 또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오늘 저녁 뭐 하지? 어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선을 파악해야 스토킹이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타깃 고객에게 어디가 핫플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핫플이 뭐예요? 이분들이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 나의 동종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에 소비하는지 봐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은 나의 작은 방, 나의 모든 가능성의 시작, 나의 집, 나의 고향, 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 예전엔 페이스북이 그런 거였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이 그런 거니까 그냥 나의 SNS 생활, 나의 소셜미디어 생활에 초석 같은 곳,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이 내 타겟들의 핫플과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겹치면 뭐 더 편하시겠지만 안 겹치고 내 타겟은 사실 다 블로그에 있을 수도 있어. 또는 네이버 카페에 있을 수도 있어. 또는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어.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또는 SNS에 없을 수도 있어. 내 타깃은 내가 노출해야 되는 곳은 그냥 전단지, 골목일 수도 있어. 아파트 담벼락일 수도 있다고요. 내 타깃이 내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얻고 있는가,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많이 획득하고 있는가, 혹시 그냥 여행 카페인가, 또는 맘카페인가, 또는 직장인들의 어떤 대나무숲 같은 곳인가, 이런 거죠. 그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타깃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돼요. 즉 세상의 소비, 여러분 타깃들의 소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타깃들이 모이는 핫플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핫플 리스트. 크게는 어떤 플랫폼에 많이 가는가, 네이버인가 유튜브인가 구글인가 뭔가 뭐 이런 걸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커뮤니티 또는 어떤 모임 또는 어떤 게시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그룹 이런 거. 아, 내 타깃은 박종인식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월간 박종인이라는데 한 달에 100명씩 모인다는데 거기 가면 내 타깃 정확하게 있어. 나 좀 여성분들 많은 데가 필요하고 나 특히 엄마들 많은 데 필요하고 나 특히 약간 경력 개발이라든지 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월간 박종인이래. 맞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핫플레이스가 어딘지 그 핫플레이스 리스트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그들의 팽수 리스트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열광하고 그들이 특정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팽수 리스트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여기서 팽수 리스트는 뭐냐면 무조건 팔로우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타깃이죠. 핫플레이스 리스트와 팽수 리스트.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타겟에 대한 프로파일링 아까 얘기 드렸고요.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 내가 나의 프로필 제대로 이해했고 상대방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념 제대로 이해했으면 아까 앞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타겟에게 잘 먹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따라하면 되는 거다. 그때 따라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 타겟들에게 핫플레이스가 어디인가, 내 타겟들에게 핫피플이 누구인가, 이 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네. 요것만 그러니까 해요. 이건 아니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피, 땀, 눈물 뭐 이것도 아니야. 사실 그 정도 수준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시간과 노력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뭘 해줘야 돈을, 이 타겟에 대한 연구 있죠. 이 시장 조사 진짜 안 한다니까. 안 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안 하니까 계속 죽어라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안 하니까 효율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걸 안 하고 막 그냥 어떡하면 진짜 어떡하면 나 되게 좋아졌으면 좋겠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1년이 가잖아요. 그리고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거나 내년에는 안 그럴 것 같냐고요. 똑같다니까요. 제발 이제 이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만이라도 제발 우리 진짜 정신 차립시다. 야, 네가 내 사정 몰라서 그래. 나 발등에 불 떨어졌어. 아이 뭐 노가다를 떼서라도 집에 있는 거 다 당근에 내다 팔더라도 그 불은 알아서 끄세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일어나면 엄청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없어. 있어.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 그런 건 있어. 또는 투기하는 거, 운 좋으면 되겠지. 아니면 안 돼. 자, 지금부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리셨어요? 중간 점검이에요. 댓글 보내주세요. 야, 이 물을 다 먹었네. 지금 이곳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몇 분 제가 보이는데 올 한 해 동안 첫 번째 안 망한 게 어디고, 두 번째 조금이라도 더 번 게 어디고, 세 번째 어제와 다르게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희망을 보고 덜 우울하게 가고 좀 더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예요. 1년 동안 제대로 전공법을 했기 때문이에요. 딴 데 눈 돌리고 편법 쓰고 여기에 휩쓸리고 남과 비교하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가 좋대 요거 찔끔 저거 찔끔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장과 고객과 이거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내실을 다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안 되는데. 저 잠깐만 광고해도 돼요? 진짜 이거는 마음의 광고예요. 지금 이 라방 들으시면서 아, 나 이게 분명 맞는 건 알겠는데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 현장 수업 비싸죠. 두 달에 110만 원이니까. 그 한 달에 55만 원인데 어쨌든 그것도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제 프로필 링크 JYP 스토리 거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온라인 VOD 그거 꼭 들으세요. 그거 제발 제발 그거 듣고 다른 강인의 뭐네 이런 거 막 나오는 것들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왜 들으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마케팅이 뭔지 사업이 뭔지 장사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노출 배우고 자꾸 막 빠르게 쉽게 폭발적으로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체한다니까 힘들어. 내가 현장 수업 들으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그 현장 수업도 뭐 비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온라인 강의도 좋아요. 그것도 현장을 녹화한 수업인데 훨씬 싸니까 그거라도 꼭 제발 들으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 지금 좀 있으면 또 연초야. 그 전에 정신무장하고 다른 걸 해보세요. 왜 들으라고 했는지 알 거고요.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역사를 걸고 저를 아시는 모르는 분들의 이름을 걸고 제가 확신합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정도는 읽고 하세요. 안 그러면 맨날 이런 노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도 힘들고 어렵게 들려요, 여러분.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보다 사실은 릴스부터 해서 유튜브 뭐 블로그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여러분 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또 열심히 무작정 따라 하시더라고. 그 전에 내가 왜 블로그를, 내가 왜 릴스를, 내가 왜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 로직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거 먼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잘할 수 있어요. 안 망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현장 적용 다 하고 뻘짓하고 나니 귀가 열렸어요. 동네범 아 맞죠. 예, 다행입니다. 예,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예, 온라인에서도 스튜디오에 가만히 앉아서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현장을 있는 그대로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있는 그대로 녹화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페이퍼 준비하시라고 한 거에서 세 번째 나와요, 이제. 자, 노출의 3요소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 타깃에 대한 프로파일링, 그 다음에 그들의 팽수 리스트 확보하는 거, 그들의 핫플레이스 리스트 확보하는 거 말씀드렸고, 예, 어떻게는 되게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먼저 찾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12월 5일 날 오세요. 네, 2달 사장 코스 진짜 이번에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완전 채찍질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죽나 여러분이 죽나 현장 수업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2달 동안 나랑 매주 만나는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 할 거야. 목숨 걸고 가르쳐 드릴게. 내가 목숨 걸고 가르쳐 드릴게 진짜. 자, 세 번째 존재와 스토리. 그래, 그런 거 다 파악했어. 이제 고객 프로파일링도 했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리스트도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트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컨텐츠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를 타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거래라는 게 일어나니까. 컨텐츠만 가지고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존재와 스토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존재. 아, 이 사람은 내가 이 분야에서 거래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전문적인 사람이구나. 경력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신뢰도 높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돼요. 자, 전문성과 신뢰예요. 여러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프로필을 만들 때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전문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전문성,
경험적 전문성. 에, 이, 오, 우. 절대적 전문성, 경험적 전문성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전문성은 뭐냐면 어느 대학 무슨 과 나왔습니다. 뭐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또는 어떤 기관에 어떤 코스를 수료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게 절대적 전문성이에요. 공식적인 거죠. 그리고 경험적 전문성은 뭐냐면 제가 20년째 이 일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1000명의 고객, 2000명의 고객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이나 횟수 이런 게 이제 경험적 전문성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세상하고 만나고 노출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이에요. 오히려 이런 건 쉬워요. 왜?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래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보다 많이 하고 남보다 오래 하거나 돈을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시간의 대가, 돈의 대가니까, 노력의 대가니까. 그렇게 내가 쓴 만큼 확실하게 뭔가 얻어지는 건 쉬운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하겠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그 하겠다는 과정이 어렵겠죠. 하지만 그냥 쉬운 거예요.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그 이제 과정이 좀 어렵고 고단했다고 해서 이걸 전부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석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박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런 자격을 땄는데,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난 잘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믿겠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사업 잘해야 되게? 오래 한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되게? 많이 한 사람은 뭐 무조건 부자 돼야 되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도예요. 신뢰도. 어차피 세상에 계속, 시장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건 전문성을 능가하는 신뢰도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면 인기도 많아지죠. 그죠? 인기도 많아지고 소개도 많아지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내가 어렵게 나는 전문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따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런 나보다 현장에서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비싼 강의료를 받고 강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막 이런 경우를 볼 때 현타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쌓여진, 시장에 쌓여진 신뢰도예요. 신뢰도가 진짜 중요해요. 신뢰도도 공식적 신뢰도가 있고 경험적 신뢰도가 있습니다. 공식적 신뢰도는 뭐냐면 어떤 곳에서 이제 잘하셨네요 하고 수상하거나, 또는 내가 실제로 뭐 가게 평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인증할 수 있는 매출을 높였거나 이런 성과를 냈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를 경험한 분들의 후기, 평판 또는 추천, 이런 게 이제 경험적 신뢰도죠. 근데 이 경험적 신뢰도, 공식적 신뢰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코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도전 과제를 선언하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해내겠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물건만 찾아오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걸 해냈을 때, 예, 그랬을 때 성과가 생기죠. 그럼 이제 그 성과를 이루는 단계에서 관계와 어떤 행위가 나오고 경험이란 게 쌓여서 후기가 생기고 평판이 생기고 추천이 나오겠죠. 이 신뢰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요소들도 중요하고요. 신뢰도가 있어 보이는 요소들 중요해요. 있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좋은 평판, 소개, 후기,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있고 전문성 있는 존재로서 내가 보여지도록 하고 갖춰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딱딱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들려줘야죠.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것들을 획득했고 그 획득한 이유가 무엇이고 나는 뭔가를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고 저러저러한 결과를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진실되고 또렷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신뢰는 내 입으로 말했을 때 생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으로 말했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게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있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횟수가 없거나 얘기를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공감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은 번다가 아니라 받는다다. 누가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평판, 우리의 신뢰, 우리의 칭찬도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평판이나 좋은 후기나 신뢰나 추천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 뚝딱 지났네. 어떻게 조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메모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면 그 메모한 걸로 자 메모를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들려드린 거를 아무리 외우고 막 100번을 읽는다고 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모든 내용은 기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내 고객들의 핫플레이스를 찾아볼까? 어떻게 찾아볼까? 내 고객의 팽수는 누구인지 어떻게 찾아볼까? 어디 가서 찾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만 따라서 생각하고 연구하시면 할 일이 정말 많아져요. 어떤 할 일? 적중률 높은 할 일, 성장할 수 있는 할 일, 성과 날 수 있는 할 일들이 많아져요. 바로 그게 실천력의 근원이에요.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고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쭉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1시간 동안.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는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할 일들을 하면 곧바로 성과가 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단계별로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하세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제가 아무도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제 시야에서 제 눈에서 봤을 때는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알려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잠깐 자기가 효과를 본 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많이 팔았어. 나 이렇게 해서 좀 퍼포먼스를 얻었어. 나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어. 자기가 좀 효과를 보는 순간 이게 전부다라고 빠져가지고 그걸 막 알려주거나 아니면 잘된 사람 이야기나 되게 근사한 책이나 훌륭한 어떤 배움을 습득한 다음에 그거를 좀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가르치거나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조를 알고 개념을 알고 이치를 알고 가야지. 이치를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하면 된다 또는 이게 맞는 거야 강요, 세뇌 또는 확언을 하지 않아요. 이치를 알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알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선생님 계속 더 바빠져요. 계속 할 일이 떠올라서 그게 정상이에요. 재밌어요. 이거 한번 알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라방을 듣는 사람 중에서 뭐 10년 뒤에 대기업 나오면 너무 좋지만 대기업이 나올 수 있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독과점 시대예요. 기득권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 재벌되기는 어려워요. 대신 저는 하나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석껏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 매일매일 아니 바보 멍충이 막 이러면서도 열심히 생각하고 뭐 해야지 할 일 적어놓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건 얘기할게요. 나랑 우리 가족이랑 밥은 먹고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언젠가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어딘가 가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어요. 우리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종된 동물처럼 이야기하는 공룡처럼 이야기하는 중산층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산층의 삶을 산다는 게 지금은 굉장한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제 네 번째 노출의 구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AI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챗GPT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들어야 돼.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돼. 근데 제가 누구도 해주지 않는 챗GPT와 AI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엄청 쉬울 거예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노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 노출, 두 번째 찾아본다 검색 노출, 세 번째 내가 그 동네 갔더니 내가 유튜브 들어갔더니 내가 인스타그램 갔더니 저절로 보인다 알고리즘 노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을 고객이 인지하는 건 크게 이 세 가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굳이 노출은 아닌데 노출과 비슷한 게 딱 하나가 더 있죠. 추천과 소개. 예. 지인의 추천과 소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거 빼고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 1번 유동 노출. 자, 유동 노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고객이 내 타깃이 당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게 눈에 띄어. 내 거. 나의 타깃이 당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막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내가 눈에 띄어. 또는 자꾸 내가 보여. 또는 뭔가 내가 끌려. 이 영역이 유동 노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동네에 도넛 가게를 열었는데 이 동네에는 옆에 핫도그 가게도 있고 피자 가게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 근데 엄마랑 아이가 그냥 당연히 하굣길에 애기 학원 가는 길에 쭉 가고 있고 간식을 뭘 먹을까 뭐 이렇게 별 생각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도넛 가게가 눈에 띄는 거야.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엄청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크거나 아니면 엄청 예쁘고 재밌고 신기한 게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는 도넛 냄새가 막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 있거나 또는 아니면 뭐 오늘만 특가 이런 게 보이겠죠. 그게 유동 노출. 이해되셨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고객의 당연한 동선상에서 나는 고객의 눈에 띄고 고객의 마음이 끌리고 고객이 신기하다 호기심을 갖고 또는 깜짝 놀라고 우와 탄성을 지를 만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유동 노출이에요. 신기하거나 놀랍거나 화려하거나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또는 오늘만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또는 후각을 자극하거나 시각을 자극하거나 청각을 자극하거나 뭔가 그 동선상에서 나를 한 번은 보게 만들거나 나에게 끌리게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노력. 끊어졌나요? 들으셨죠? 다 방금 뭐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겼다고 나와가지고 괜찮죠?
맞나요? 네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동 노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금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어, 어, 지금까지 1시간 넘게 배운 거를 알았어요. 이제 댓글 그만. 1시간 넘게 배운 것을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오프라인 매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다 물건을 지내놓고 팔든 간에 뭐 하든 간에 또는 우리 인스타그램에다가 게시물 하나 올리든 뭐 하든 간에 이 타임라인 이 피드가 막 올라가 또는 사람들이 가게 앞을 막 지나가 이럴 때 내가 타겟팅한 사람이면 여길 볼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익스테리어라고 이렇게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냄새 풍기고 내가 그 타겟을 관찰하고 그 타겟이 좋아하고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만족시킬 수 있고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진짜 좋은 컨텐츠를 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 피드 막 스크롤된 피드 사이에서 우와 신기해 이거 뭐지? 이거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하는 썸네일을 카피를 정말 얼만큼 연구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타깃 되게 반응하게 그 사람이 반응하게 너무 많은 숫자만 자꾸 바라고 있지 않은가. 예, 유동 노출 감 오셨어요 여러분? 뭔가 그런 노출이 필요해요. 그런 생각 하시냐고요. 유동 노출 엄청 중요해요. 예, 지금 고객 시각에서 크게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대부분 거기에 별로 집중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결과에만 집중해요. 잘 되길 바래. 매출이 오르길 바래. 사람이 많이 오길 바래. 이 결과에 집중을 하는데 원인, 이유값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해야지. 이제 오늘 여러분 유동 노출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으니까 고객의 동선상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나라도 더 해보세요. 그쵸? 내 내일 출근해서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하세요. 맞아요. 미용실이든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검색 노출은 뭐예요? 검색 노출은 고객이 직접 쓸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또는 쓸만한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객은 누구예요? 여기서 나의 1번 고객은 뭐냐면 내가 목적 대상으로 삼은 고객이에요. 내 물건을 내 상품을 살 수 있고 내 서비스를 살 수 있고 내 가게에 올 수 있는 모든 바잉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객이 아니에요. 1번 고객은 내가 목적한 고객이 1번 고객이에요. 내 타깃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 타깃이 검색했을 때 나는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왕이면 가격보다 퀄리티 위주로 찾았으면 좋겠어. 난 이왕이면 가격 퀄리티 다 중요한데 유니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난 이왕이면 빠르게 하는 거를 좀 더 찾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키워드예요. 여러분 타겟과 여러분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 검색은 키워드로 하니까. 이런 내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고객, 즉 내가 만만하고 자신 있는 고객한테 그 키워드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찾아보고 어디서 검색할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얘기할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즉 거기에 맞는 검색 결과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적절한 키워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고객과 내가 만나는 단어가 키워드죠. 논현동 짬뽕, 논현동 메이크업, 논현동 염색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모든 키워드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나를 만나면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노출은 어떻게 하라고요? 협소하게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논현동 인테리어 좋지, 전주 캘리그라피 좋지. 그런데 여러분이 논현동 인테리어 전체가 여러분의 고객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좁은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내가 더 자랑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네.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따라하느라고 그냥. 그렇지. 전주 악필 교정 이런 게 좋지. 전주 악필 교정 이거 좋다. 전주 캘리그라피보다 전주 악필 교정 좋다. 네. 소화가 잘 되는 빵 좋죠. 더부룩하지 않은 빵, 속 더부룩하지 않은 빵 그런 식으로. 아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건 여러분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평택 변비 탈출 좋다. 평택 변비 탈출, 아이 변비 전문 뭐 이럴 수도 있고, 임산부 변비 전문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객이 찾을 때 그 찾는 내용에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 여러분 처음에 검색하면 그 검색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발행되고 있는가, 보여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 검색까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신뢰할 만한가? 또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얘들이 다 해결해서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스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검색 결과물에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지 마세요. 고객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보여주세요. 예. 제가 뭐 그런 말을 해요. 플레이스 들어가면 주차가 안 되면 주차 안 되는 게 표시가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더보기에 근처 주차장 이용법 이런 것들 쫙 써놔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차 안 되는 거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내요. 이해되시나요?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나를 찾아왔을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요구하는 영역들을 아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찾아냈으면 그에 맞는 결과물들로 컨텐츠를 보여주고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야식 먹으면서 미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노출. 많은 분들이 진짜 오해하시는데 제가 로직과 알고리즘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들 하시는데 그 너무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뭐야 그럼 기차는 뭐 좀 경치 좀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는 무궁화호만 타야 돼? 아니잖아요. 로직 알고리즘 중요해요. 잘 쓰면 너무 좋은 도구잖아요. 도구를 전부로 착각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 도구의 사용법은 맨날 맨날 바뀌는 거고 그죠? 근데 자꾸 그게 전부다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맞잖아요. 사업의 본질이 여러분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SNS 너무 중요하죠. 근데 SNS가 사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뭐 인터넷망이 다 끊겨버리면 우리 사업 무조건 다 망해야 돼? 난 망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로직과 알고리즘은 전 중요시 여깁니다. 도구로서 본질이나 전부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라방 이런 거 많이 해드리면 좋죠. 좋은데 힘들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브런치에 쓴 글을 보고서 제가 진짜 감동받고 그걸 캡처해놨는데 어떤 분이 제가 하는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내뱉는 한숨을 보고 저를 좋아하게 됐대요. 근데 그 한숨이 뭐였냐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뱉는 한숨으로 보였대요. 네, 저는 진짜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강의나 수업이나 이런 거 각 잡고 뭐 할 때요. 목숨 걸고 하거든요. 오로지 그냥 이 시간에 전부를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네. 아유, 대단하다고 대단한 척 하네. 대단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방법을 몰라요. 세련되게 뭐 호흡하는 법, 발성하는 법, 뭐 하는 법, 강의 잘하는 법 하나도 배운 적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전력 투구밖에 모르거든요. 전력 투구밖에 몰라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입에서 피만 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때문에 이런 걸 그렇게 막 자주 막 해드리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사정이 어려우면 인스타그램에 하이라이트로 이런 라방 해놓은 거 따로 저장해놨으니까 공부 라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서 봐라. 여러분이 연구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거라도 그게 막 맥락이 있진 않지만 그거라도 보세요. 그게 안 되면 제 책이 16,500원이에요. 그 책이라도 사서 읽으세요. 그거 10번, 20번 읽어서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그게 안 되면 그보다 좀 더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상 VOD 있어요. 19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4주 동안 현장에서 수업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거 보세요. 그보다 더 욕심나고 정말 죽기 각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현장 수업 보세요. 그럼 돼요. 자, 알고리즘 얘기하겠습니다. 챗GPT와 AI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 공부해서 뭐 하실 거예요? AI 공부해서 뭐 하실 거예요? 공부는 돼요? 그러니까 챗GPT와 AI를 공부하는 그 AI, 그러니까 챗GPT가 AI의 하나의 적이죠. 근데 어쨌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어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강의 듣고 진짜 이분 찐이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AI를 공부해서,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챗GPT 강의 열심히 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활용해보고 있죠. 그 활용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활용의 목적이 중요해요. 시간 단축? 비서로 쓰고 싶어요? 네, 좋아요. 뭘로든 쓰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정리해줘, 요약해줘 이런 건 좋은데 알아봐줘, 기획해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프로파일링 챗GPT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이런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많이 찾아가는 뭐 이런 거 알려줘. 그런 것도 엔간하면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이제 만드는 결과물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문도 받으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챗GPT가 저만큼 자문을 잘해주지 못할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의존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의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챗GPT도 목적은 활용이잖아요. 걔한테 기대고 의지하는 거랑 활용이 한 끗 차이인데 자꾸 기대고 의지하고 이러시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왜 지금 알고리즘 노출해서 갑자기 챗GPT AI 이런 거 얘기하냐면 그냥 여러분 시간 나시면 뭐 수많은 무료 영상과 막 정보와 강의가 엄청 널려 있고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발품 파시고 손품 파셔가지고 그냥 쇼츠 대량 생산법 배우세요. 네.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돈 안 받고도 가르치더만. 쇼츠 대량 생산법 배우세요. 왜 유튜브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0몇 세에 은퇴했는데 집에서 쇼츠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이야기. 뭐 제가 여러분들 이것만 배우시면 아무도 안 따라해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또 가르쳐 드립니다. 아무도 안 따라해서 참 문제입니다. 따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면서 쇼츠 만드는 법, AI와 챗GPT로 2시간, 3시간마다 막 50개, 60개씩 만드는 법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세요. 단 그분들 말처럼 한다고 해서 쇼츠만 잘 만들고 쇼츠만 만들면 월 1,000만 원 보고 300만 원 버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부자가 돼야 되게? 제발 그런 거엔 속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좋은 노출은 많은 곳에 많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많은 곳에 다양한 곳에 많이 다양하게 자주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정말
죽여주고 엄청나고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컨텐츠 생산량, 속도와 양이 증가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좀 쇼츠 잘 만드는 법, 볼만하게 만드는 법, 빨리 만드는 법, 많이 만드는 법, 이런 쇼츠 생산, 예. 릴스 생산법 이런 거를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이 방에서 들어와 계시지만 주윤진님, 헬로옐로맘님의 나다움 릴스 챌린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다움 릴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쇼츠 대량 생산의 영역은 진짜 기계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도구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점점 매스미디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향도 중요하고 결도 중요하고 특정 컨텐츠의 적중률도 중요한데 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보여야 돼요. 근데 많이 보이게 하려면 빠르게 많이 생산해야 돼요. 빠르게 많이 다양하게 생산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생산하고 많이 생산하고 다양하게 생산하는 세 가지를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챗GPT, AI 조합이에요. 예, 영상 어플들의 조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공동구매도 잘 모르겠고 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빨리 그거 배우세요. 예, 지금 공부하세요. 그거 공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모르겠으면 그냥 쇼츠 대량 생산법을 공부하세요. 단 그걸로만 월 몇백을 벌 수 있는 이런 말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내가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뭐 못 들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따라가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라. 새로운 지옥에 빠지는 거다.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노트북이나 패드나 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당수의 쇼츠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뭘 더.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 실행 도구. 나 지금 입이 불어튼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직접 해보시라고 쓴 거예요. 실행 도구. 자기 또는 사업 속에서, 즉 정체성에 대한 영역. 프로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타겟에 대한 프로파일링 노트, 그들의 결핍, 두려움, 뭐 성공 이런 부분들 해보고, 세 번째는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받았던 신뢰 이력서를 작성해봐라. 평판 노트, 후기 노트 이런 거. 그리고 내 타겟의 핫플 리스트 그리고 팽수 리스트 만들어봐라 입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이 정도가 끝나면 시작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잘하면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나도 돈을 벌고 사업을 잘하겠지.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까지는 아니에요. 사업은 이 다음부터 벌어져요. 노출 다음부터 관계, 거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얘기들은 책 한 권을 사서 읽든 온라인 그 VOD 19만 9천짜리 끊어서 보든 아니면 현장에 와서 듣든 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배울 때는 개념을 알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칠 때도 개념과 이치를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쪽도 배우는 쪽도 그게 없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어떤 기적 같은 그런 것들로 자꾸들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20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됐다라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도 그래요. 몇 년 전에 막 선생님 이제 됐어요. 전 끝났습니다. 끝내줍니다. 막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디 가서 월급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직접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게 사장이에요. 프리랜서도 사장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이치적인 내용들을 꼭 유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훈련들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요. 사업 정말 쉽지 않고 장사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장사, 어떤 사업이든 수명이 매우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날 튼튼하게 지켜줬던 매장, 사업, 장사,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사장 자체의 실력이 중요해요. 사업은 망해도 사장은 망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나가지 마요. 이만큼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한 5분 정도는 광고 좀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이거 우리 정영현님께서 예? 제대로 뭐 안 팔고 일 안 한다고 혼내셔가지고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다 퍼줬으니까 나도 광고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고 그냥 나가게. 말도 안 나오네. 입이 굳고 턱이 굳고 혀가 굳을 정도로 말을 했으면 좀 한 5분 정도는 듣고 가야지.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를 읽으시거나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한다면 프로필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VOD라고 되어 있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그 강의 양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8시간이 넘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 확실하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들으시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2달 코스로 수업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수업은 12월 5일부터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8번을 만나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시간에 만나는 현장 수업이 있어요. 이런 걸 들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업도 그래. 매주 시간을 내는 게 뭐 부담스럽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수업 신청했으면 다 들어야 되고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지. 자, 내가 뭐 놓친 광고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좋아졌고 뭐가 성장했고 이런 거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DM으로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힘들게 몰래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수업 듣고 뭐가 잘 됐어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뭐가 잘 됐어요. 책 읽고 뭐가 잘 됐어요. 그런 거를 DM으로 귓속말없이 보내지 마세요. 저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는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게 참 소중하고 좋은 거긴 한데 그런 거를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라리 제대로 PD에 써서 정성껏 마음 담아서 사실적으로 쓰거나 주변에 알리거나 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대충 뭐 스토리에 공유하고 DM에 장문에 글을 쓰고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저한테 어떤
감사적인 관계적인 부분들은 물론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이것도 좀 활성화돼서 잘 이끌어 나가려면 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추천으로 노출돼야 되고 여러분의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야지 그게 순방향 아닐까요? 그냥 우리 그냥 내 마음으로 감사해하고 내 마음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거보다는 제가 뭐 어떤 감사를 받고 제가 어떤 추천을 받고 제가 어떤 소개를 받고 그러면 좋아할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저에 대한 연구와 공략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되고 여러분과 유무형의 가치를 거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이 됐든 기회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서포트가 됐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더 달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의 고객이라는 건 정말 그것도 VVVIP가 될 수 있는 고객이라는 건 잘 모르고 놓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항상 마음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저장되지 않는 라방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간이 어렵진 않은데 평상시보다 조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거였어요. 아마 눈치채실 분들은 채셨겠지만 2시간 동안 제가 영상 속에 저를 바라보는 게 몇 번 없었죠. 대부분 위를 바라보거나 옆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는 앞에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런 거를 무사히 잘 끝냈고 준비했던 내용들도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게를 가도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어떤 시간이어도 자유롭게 써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빠잉.